11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지속된 데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심화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5% 내렸고 S&P 500 지수는 1.38%, 나스닥은 1.2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산업생산지수가 부진하게 발표됐고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의 마이너스 성장 소식 등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영국은 1.12% 내렸고 프랑스는 0.89%, 독일은 0.94%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10월 취업자 수가 2,506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만 6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50세와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20대 취업자는 6개월째 감소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오전 열린 세종포럼 초청 강연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 성장률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기도 했죠.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부진했고 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투자 심리는 불안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왔죠. 반면 코스닥 지수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급락하면서 10포인트, 2% 넘게 급락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영향을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해받을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항시 큰소리치는 사나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 전날 뉴욕 증시 급락에도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코스피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 증시 급락이 나와서 다소 우려스러운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오늘 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스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스윙을 해라고 했는데요. 지금 주식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7일 연속 주식은 약세 모양을 보였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안 좋았지만 장중에 계속 수익을 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여러분 코스닥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주식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코스닥 주식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음봉을 내는 이런 부분은 돈을 못 먹지만 주가가 빠지더라도 양봉을 내는 부분은 주식을 항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15포인트짜리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협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을 보면 한 주째 짧은 방망이를 계속 휘두르면 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리 1885p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는 상승폭의 2분의 1 조정받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 증시가 많이 떴는데도 괜찮습니까? 이러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 증시가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스윙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주식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보유한 주식은 이미 2000포인트대 매수했던 종목이나 아니면 1950대 매수했던 종목 이미 물려있는 상태고 지금 가용 현금으로서 굉장히 짧은 스탠드런 치고 빠지는 작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1950 깨질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내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짧은 스윙을 했을 때 물 먹은 날이 한 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겠지만 주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스윙을 할 수 있는 장중에 10포인트, 15포인트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또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가가 지금 한 15포인트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1880에서 1880 전후에서 주가는 시작할 걸로 예상하는데, 제가 요즘 시가가 거의 거의 여러분 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5포인트에서 한 17포인트 사이에서 시작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처럼 1.5% 빠질 것 같으면 주가는 한 35포인트 정도 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왜 이래 내성이 강하냐면 주가가 이미 우리는 선반영되어 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오늘 또 저점에서는 매수하면 장중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인데, 보합 지수에서 항시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든지 플러스에서 올라오든지 어쨌든 양운이 나면 주식은 항시 저점에서 매수하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도 그 주가가 빠진다고 주식을 매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갖고 있는 현금을 짧게 스탠드런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랑고원에서 전투가 뭐 한두 번 났는 건 아니죠. 고랑고원의 전투가 나는 건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유가는 보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텍사스 중진료가 85불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금값도 1,800불이야 1,730불인데 최근에 조금 떴다 뿐이지 유가나 금값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 강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자체가 오늘 저는 뭐 음봉이 물론 주가가 빠지지만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 증시가 빠질 만큼 빠졌다. 상승폭에 62% 빠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 증시도 미국 대통령도 뭐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봤을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해봐야 한 3%, 제자리까지 돌아간다 해봐야 한 3% 정도 빠질 여력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 없다. 이럴 때일수록 보험 물려가도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치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뭐 기관이 많이 샀다 했지만 실제로 3,500억 정도밖에 사지 않았거든요. 350억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350억밖에 사지 않았는데 크게 뭐 기관에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들도 지금 물려있는 입장이고 기관들도 물려가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과거 샀던 주식은 이제 수익 났지만 최근에 샀던 주식은 굉장히 물려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요즘에 선물 부분에서 전력 투구를 하지 현물에서는 전력 투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장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선물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2,200억 풋인데 오늘 수익이 나면 외국인이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안 창출할 것인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들을 5,700억이 손절매 두 번 난 후에 난 그런 5,700억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제 완전 개인들을 풋으로 코너로 물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외국인이 이번에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로 보였죠. 2조 한 5천억까지의 잔량 2천 5천억까지만 철수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나와봐야 2,500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외국인의 선물 동향만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제 신기하시죠? 1885 이 라인 제가 줄 꺼놨는데 이 라인이 굉장한 지지 라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단 장이 1894포인트에서 제가 볼 때 한 10몇 포인트 빠지면 지금 1880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라인을 한번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1800 오늘 제일 저점 찍는다면 1875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미 물린 거 주식 우량주 찾는 우리 센시청기 여러분, 주식 절대 안 썩습니다. 안 썩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려줄 건 후손에게 물려줘도 충분히 돈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 있는 현금으로 짧게 방망이를 휘두르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물 자체가 250에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볼 때
선물 자체가 여러분 가장 저점 선물이 245에 있습니다. 245에 있는데 245라면 지금하고 한 3.3 정도 됩니다. 3.3 되면 한 20포인트 정도의 여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시가는 풋으로 시작되지만 풋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장이 빠지더라도 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 제가 말 맞죠?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선물이 거의 콜장이었습니다. 콜장. 거의 한 달 동안 콜장이었어요. 계속 콜장에 풋장은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가가 빠지지만 저점에서 콜을 노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여기서 반등을 레이스를 한번 감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선물 중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 부분이 기관 겁니다. 이 부분이 기관 거고 이 부분이 개인 거거든요. 개인들은 이미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특히 증권방송, 그 전문가방송 선물들은 이미 깡통 나고 또 났기 때문에 기관들 동향반인데 기관들이 요즘 항시 크레 물린이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3월, 6월, 9월 선물 외국인들이 장렬히 전사해가지고 유엘이 낭자해가지고 부산 UM 그 묘지에 다 묻혔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12월 물도 여러분께서 기관의 동향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동향은 여러분 보다시피 252.50 개인들은 265 이 개인들은 이미 거의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부분이고 기관들이 어떤 레이스를 감을 것인가 지금 송임중은 레이스를 감을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영업 일수가 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크게 극빈 지금 볼 때 제가 볼 때 1,800을 간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아닐 것이다. 왜 안 그러면 기관들이 전부 돈을 어떻게 1조 7천억을 다 날려야 되는데 기관들이 과연 1조 7천억 날리기에 수수방관할 것인가? 저는 그거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보다시피 좋은 장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60일의 평이 꺾이면은 이미 장은 좋은 장은 아니죠. 60일의 평 꺾인 자리에서 좋은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의 평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한 10일 정도만 꺾이고 그 다음부터 60일의 평이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제가 누차 이랬죠. 이 부분이 60일의 평이 잘릴 자리에서 장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일 정도 2주 정도만 여러분께서 버티면 그 다음에는 60일의 병이 상승 트렌드로 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자리가 그냥 그냥 도치형으로 계속 횡보하는 그런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짧은 돈으로 힘내셔 짧게 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1등주에 메리트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삼성전자가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물리고 싶다. 주가가 바닥이다 사야 되겠다.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데 일대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제가 여러분 계잡주 코스닥 절대 하지 말았겠죠. 코스닥 추천하는 사람들은 진짜 입을 찢어놔야 된다. 어제 전 개인들을 이틀 만에 무려 5% 물미기는 이런 장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의 선물 동향 S&P 나스닥 선물 상태만 2개만 보시면 장 자체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장은 1980에서 시작해가 아래 꼬리 달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망이를 짧게 잡고 스윙하는 날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찹니다. 이럴 때일수록 파이팅 하시고 이 따뜻한 이 청송초님의 뜨거운 가슴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초님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1875포인트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 기관의 선물 동향도 챙겨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액트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9일에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가 4,200원에서 4,500원 사이였습니다. 어제 장중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 종가상 매수가 부분에서 좀 맴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큰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물이나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권, 특히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한 번에 폭탄처럼 쏟아지면서 네.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M도 거의 한 5분, 10분간의 하한가를 가는 정도의 상당히 좀 강력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별로 안전지대가 없는 상태고요. 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올 초부터 이미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종목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전기 전자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액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포인트에서 정상적인 반등을 해준다는 흐름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우전엔 한단이라든지 또 액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보면은 그 IT 관련해서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액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부품 이런 쪽으로 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돌파가 나오면서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어느 쪽도 지금 투자자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투자의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 관련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편입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현금을 가지고 아예 쉴 것 같으면은 사실 지금 당장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현재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매수가 잘 들어오고 분위기가 좋은 것이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고요. 이 종목 또한 지금 수급이 잘 살아 있습니다. 네. 어제 11월 13일 날 장중에 이제 막판에 5%까지 밀리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빠르게 또 반전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잘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역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아니면은 목표가의 달성도 무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중기적인 흐름을 보셔도 작년하고 원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돌파가 지금 또 나오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준다면은 신고가 경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투자자들께서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노려보시는 그런 내용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액트 보유하신 분들 이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목표가 5,000원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관심 업종도 들어볼 차례인데요. 요즘 시장 대응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데 어느 업종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은 참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네. 장세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디지털 TV 관련주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말까지 이제 아날로그 TV 방송이 송출이 중단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디지털 TV로만 시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그 좀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아날로그 TV가 중단되면서 가장 실망하는 쪽이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북한 주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 아날로그 TV의 그 송출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TV로 전환이 되면은 그 장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장비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디지털 TV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 몇몇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관련주들의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달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제로 또 실적 증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청자들이 디지털 TV로의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케팅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디지털 TV는 뭔가 케이블 사업자나 아니면 위성통신 사업자의 가입을 꼭 해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장비만 갖추면은 그냥 일반 수신하듯이 볼 수 있는데 그 위성 사업자나 그다음에 케이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을 봐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가입자를 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J 헬로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카이라이프 같은 이런
그 위성이나 케이블 사업자들의 매출이 대폭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당분간은 또 좀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또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가입을 권유할 때 조금 더 깨끗한 HD 화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유료 채널을 같이 끼워 파는 형태로 아니면 인터넷 사업까지 같이 영위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밖에도 뭐 KMH라든지 또 휴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인 실적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는 디지털 TV 관련 업종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중에서 휴맥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휴맥스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TV 셋톱박스 생산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증가를 하면서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약세를 타고 상황을 좀 어렵게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선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배경을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특히 많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 거고요. 휴맥스는 사실 셋톱박스라는 부분 자체가 크게 한번 붐이 이슈가 되고 붐이 되었던 경우가 2003년도에서 2004년도였습니다. 그때 휴맥스를 거래해 보신 분은 아마 대단히 이 종목이 유명한 종목이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좀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꾸준히 약세를 탔다가 2011년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의 흐름이 좀 보이면서 주가의 상승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종목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좋은 기대를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 약간 조정 줄 때 사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휴맥스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15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정상화 추진 의지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IBK 투자증권입니다. 동양기전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45% 감소한 83억 원을 기록했으며 사업부별로 보면 자동차는 양호했지만 유압기계는 부진했고 산업기계는 우수로 평가했다며 목표가 18,000원 설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LG패션에 대해서 3분기 영업 적자였지만 4분기부터 성수기로 이익 증가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동원산업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했습니다. 어획량 증가와 자회사 수익 개선에 기인해서 목표 주가 45만 원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 3분기 원가에 선반영돼서 메탈 가격이 떨어지면 후정산 과정에서 원가 부담이 줄어 4분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 55만 원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틀 연속 1,900포인트 회복에 실패를 하고
미국 S&P 500 지수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소폭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지수가 지지부진한 이유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문제와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의 스페인과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일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2차 구제금융분 310억 유로가 그리스에 지원될 확률이 높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금리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증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미국인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은 미국인들 자체에서도 절반 이상이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한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재정 절벽이 현실화됐을 때 그 책임 역시 공화당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민주당 쪽으로 우세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화당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재정 절벽 자체가 현실화됐을 때는 역시 세금 인상과 소비 감소 부분인데 그 부분 역시 미국인들 자체도 워낙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에 잡음은 있겠지만은 해결되는 쪽으로 보는 쪽이 워낙에 많은 상태고 미국의 주요 기관들 역시 현실화 가능성이 50% 이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절벽보다는 다소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재정 비탈,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는 재정 비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설정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인데 정부의 공공요금 정상화 추진 의지가 현실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가 재개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큰 상태고 정부가 또 2,500억 출자를 기점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의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셰일가스 부분은 워낙에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조정을 받았지만은 추가적인 금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조정 시에는 매수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한국가스공사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점검받을 종목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지난달이었죠. 10월 30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가 9,900원에서 9,960원 사이, 손절가가 9,700원. 좀 다소 짧게 잡아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네.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종가상으로 9,600원이 되면서 끝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지금은 조금 부족해졌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구간 자체가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죠. 하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너무 지금 코스닥이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손절을 처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네.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일단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요. 두 번의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20의 선이 지금 강한 저항선으로 조금 작용을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이 조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장 자체를 반등이 나올 시에는 재매수를 하시되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구간이 조금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손절을 하시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원 미디어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눌림목 공략해볼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내수주 쪽으로 조금 쏠리는 그런 네.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IT 부분 자체도 계속적인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필름칩을 만든 범핑 전문 업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청자분들이 아시게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디스플레이 평판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터치 패널주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LCD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LED 업황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3분기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상당한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LB세미콘의 주요 매출처를 한번 보시면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같은 기업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추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LB세미콘도 급히 오르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장됐을 때 가격대를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요. 상장됐을 때 가격대 자체가 지금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상당한 매물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동반을 되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건데 최근에 좋은 모습은 꾸준히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장이 됐을 때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대부분 다 외국인 물량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더라도요.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중점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전에 들고 있던 외국인의 물량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지는 모습은 없죠. 그만큼 지금은 개인만이 지금 팔자세에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손바뀜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손바뀜 자체가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 자체가 지금 지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4,450원에서 어느 정도 4,500원 사이를 조금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21선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11선을 보고 대응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가 상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11선 자체에 지금 21선 자체에 지금 내려오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네. 지금은 11선 자체가 조금 강력하게 지지가 좀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11선 자체를 어느 정도 지지가 받았을 때는 그만큼 거래량 또한 크게 분출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느 정도 한번 공략해 보시자. 그리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5,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5,000원을 돌파할 시에는 그때 다시 목표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4,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11선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 기관의 매수가 긍정적인 종목이었죠. LB세미콘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모바일 게임 중에 일단은 네. 조이맥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제 지금까지 코스닥을 이끌어왔던 모바일 게임 그리고 전자결제 그리고 엔터주가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형이었던 엔터주의 몰락을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렬히 전사를 하면서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전자결제주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가 다시 한 번 더 방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에도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벌써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사라졌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도 크게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46,700원을 고점을 찍고 난 다음 내려올 때 거의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직 기술적 반등에 해당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조이맥스의 장점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JC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JC라는 종목을 보시면 어제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카카오톡과 연계된 서비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주가 추이가 조금 등락이 거듭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이 좀 더 중요하게 자리를 매김하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 조이맥스나 아니면 거기 자회사죠.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요.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걸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물량 자체가 지금은 그대로 아직까지 분포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게 지금은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더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29,000원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3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손절가는 27,0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만큼 지금 일단은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바닥을 좀 드러내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거래량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베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의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 그중에서도 조이맥스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개장을 한 2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또다시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예상 체결가도 양시장 모두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해외 증시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이슈가 상당히 많은 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모멘텀들이 만들어질지 우리가 한번 이목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일단 중국 제1차 전체 회의가 있고요. 18기 1중 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지도부의 전면 등장. 여기는 앞으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플로우가 좀 하나씩 잡혀질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관련주들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화학, 건설, 기계 업종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을 놓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합니다. 11월 15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보통 2014년도까지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보건복지에 따르면은 이제 전국 편의점과 보건 이제 진료소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안전 상비 의약품을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판매 대상은 뭐 타이레놀, 뭐 필리핀, 판코레이, 뭐 여러 가지 뭐 감기약 등 여러 가지 이제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약주들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요. 또 여기서 또 제27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이 11월 15일부터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또 교육과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뭐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오늘 그 YMC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이라든지 이제 그 YMC가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에 이제 신규 상장되는데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제 유로존 이제 3분기 이제 GDP 예비 발표가 이제 또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해외 증시에 또 판도라의 상자가 또 열릴지 닫힐지 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00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가바닥은 아니다. 1880포인트가 열어두시되 여기서 현금을 그래도 확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당분간 지금 1880포인트와 1937포인트 내에서 박스권 장세 유지 여전히 오늘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조금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좀 더 첨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870포인트를 이탈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일단은 지지하였던 하방 경직 자리가 깨지면서 투매가 조금 유발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혹은 반발 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한 오후장, 그러니까 오전장까지는 1870포인트가 이탈이 되더라도 좀 지켜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70포인트를 지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의 충격 여파가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1870포인트를 오늘 오후장까지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면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급 주체를 놓고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거래소 쪽에서 매수에 대한 동향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 환율에 대한 부분, 또 자국적인 또 분위기 속에서 또 많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와 또 유로존 재정 위기가 여전한 데다가 이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동에서의 지정학 그 리스크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들도 이미 기대했던 지지선들을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약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에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뒷심이 약하고 지수 하락에도 저가 매수세가 신통치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을 좀 주의를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코스피 1870포인트가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죠. 또 외국인의 매수 유입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노와이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전일 말씀드렸었던 그 이노와이어가 좀 시장의 폭락과 함께 손절가를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2만 원대를 좀 이탈시키면서 이 구간이 이제는 지지선에서 그동안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분봉상의 모습을 보시면 아침에 좀 급락이 나왔었고 그 2만 원대를 아침에 10시 이전에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시 이후에 다시 2만 원대를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 구간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좀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강한 저항으로 다시 밀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의 재접근보다는 좀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시고 또 2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와이어 AS 잘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윈스테크넷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네, 윈스테크넷은 그 네트워크 해킹 관련 그 국내 보안 솔루션 업체인데요. 보안 시장에서 50% 이상의 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그 LTE 관련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면서 트래픽이 상당히 증가해서 그 10기가급
고성능 IPS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 윈스테크넷의 수익성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ISP 매출 관련 매출뿐만 아니고 금융권의 신시장에도 진입하고 이미 진출해서 상반기에만 60억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둬들인 일본 시장도 점차 확대할 전망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4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번 3분기, 3분기에도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앞으로 4분기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밝기 때문에 3분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은 좀 주가와 수급에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급도 살펴보면 최근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대부분 종목이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은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에서도 꾸준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차트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 종목 작년 5월에 상장이 되면서 진짜 하락의 모습이 나오기보다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1년 이상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이 주가의 실적이나 안정성을 바탕으로 그런 모습이 주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13,000원 구간, 이런 13,000원 구간에 좀 저항을 받으면서 좀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들을 지금 4번 정도, 최근 모습을 보시면 1번, 2번, 4번 정도 이제 잔파동이 나오면서 돌파 시도라는 모습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을 좀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적과 이제 주가적으로 모멘텀을 살펴보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도 정고점 돌파를 바라보고, 정고점이라고 하면 13,000원대를 말씀드리면 되겠죠. 정고점 돌파를 바라보고 일주일 정도 이내에 좀 기간 동안 대응을 하신다면 적정 매수가는 전일 종가 부근이었던 12,400원, 12,4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좀 분할 매수로서 좀 주가를 넓게 펴서 매수하시고, 손절가로서는 좀 11선과 21선이 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12,000원 부분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고, 지금 좀 부담되는 부분이 좀 이평선이 좀 넓게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짧게 잡고, 목표가는 13,200원까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